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부터 잘 살아. 네, 물러서요. 이거 놓으세요.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너! 다들 진정해. 퇴직 공무원의 50억 덧, 어머니의 조용한 역습. 석양이 지는 과수원, 봄꽃이 흩날리는 언덕 위에서 70대 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밑에 앉아 있다. 그녀의 곁에는 늙은 개풍이가 조용히 누워 있다. 30년을 가꾼 이 땅에 개발 바람이 불어왔다. 50억이라는 보상금. 평생 본 적 없는 거금 앞에서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돈이 사람을 시험한다더니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슬픔과 지혜가 교차한다. 퇴직 후 돈에 집착하게 된 첫째 아들 상현. 그는 공직 생활에서 익힌 법률 지식을 동원해 보상금을 독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관은 아들의 욕심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과수원에 부는 봄바람은 달콤하지만 가족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심한다. 이번 일을 통해 아들에게, 가족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리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지혜롭게. 일 욕심의 설계자. 형님, 축하드립니다. 명예퇴직 정말 잘하셨어요. 상현의 집 거실, 동료들이 떠난 자리에서 그는 아내 미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30년 공직 생활의 끝. 그런데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노후 준비는 부족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현아, 과수원 땅이 개발지구에 편입됐대. 보상금이 50억 정도 나온다는구나. 전화를 끄는 상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미숙도 같은 생각이었다. 여보, 이건 기회예요.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상현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토지보상법, 상속 관련 판례, 증여세 회피 방법까지 샅샅이 검색했다. 공직 생활로 다져진 법률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어머니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야 해. 보상금 수령 전에 증여 형식으로 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어. 동생한테는 나중에 적당히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지.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도연이는 동생인데. 하지만 상현은 단호했다. 동생은 아직 젊고 벌 수 있어. 우린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음 날부터 상현은 어머니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과수원 일을 도와주고 집안 수리도 해주고 주말마다 고급 식재료를 사들고 왔다. 35년 만에 처음 보이는 효심이었다. 어머니는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렸다. 상현은 밤마다 서류를 검토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상 절차, 법적 허점까지.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엔 실수가 없어야 해. 50억, 우리 노후를 책임질 돈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어머니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풍이가 상현 부부만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간파.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거실에서 들리는 상현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니, 듣는 척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번 보상금 절차가 복잡하던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이런 건 잘 알거든요. 그래. 그럼 고맙구나. 내가 알아서 해주면 좋지. 어머니의 대답은 순진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70년을 살아온 여자였다.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눈빛,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시선들. 모든 게 그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는 생각했다. 상현이가 변했구나. 돈 앞에서는 다들 변하는 모양이야. 슬프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수없이 봐왔으니까. 며칠 뒤 상현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어머님, 보상금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복잡한 거라 제가 다 정리했으니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안경을 찾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서류를 천천히 읽는 동안 상현은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증여 동의서라는 문구가 보였다. 어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내일 안경 맞추고 다시 볼게. 어머님, 급한 서류예요. 기한이. 그래도 중요한 거잖니. 내일 천천히 보자. 상현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풍아, 우리 아들이 많이 변했구나. 풍이가 어머니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걔는 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두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해온 일들이 적혀 있었다. 생일, 졸업식, 결혼식. 도연이는 거의 빠짐없이 왔지만 상현이는 절반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둘째의 정보. 도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형처럼 화려한 경력도 법률 지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있었다. 형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를 향한 진심이. 여보, 형님이 요즘 너무 자주 어머니 댁에 가는 것 같지 않아? 30년 만에 처음이야. 아내 지영도 같은 생각이었다. 보상금 때문인 것 같아. 나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도연은 고민 끝에 어머니 집 근처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요즘 형님이 자주 오시나요? 이웃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응, 요즘 거의 매일 오더라. 예전엔 명절에도 잘 안 왔는데. 불안해진 도연은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인 친구를 만났다. 형이 뭔가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것 같은데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변호사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상금 받기 전에 명예 이전하려는 거 아니야? 그거 증여세 회피하려는 수법인데 법적으론 가능해. 하지만 내 몫은 사라지는 거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정말 가능해? 가능하지. 특히 공무원 출신이면 그런 절차 잘 알아. 어머니 동의만 있으면 돼. 도연은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했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냥 안부만 물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등기소에 가서 땅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보상 절차를 알아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도 준비했다.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형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괜히 가족 싸움만 될 수 있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실 때는 꼭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제가 같이 검토해 드릴게요. 어머니의 답장은 간단했다. 그래, 알았다. 우리 도연이 고맙구나.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아직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풍이의 시선. 풍이는 15살 된 늙은 진돗개였다. 어머니가 과수원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반자. 사람들은 걔가 뭘 알겠냐고 하지만 풍이는 알았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상현 부부가 올 때마다 풍이의 행동은 달랐다. 예전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을 텐데 이제는 으르렁거리며 경계했다. 어머니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님, 풍이가 저한테 왜 이러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미숙이 불편한 표로 말했지만 어머니는 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늙어서 그래. 낯선 사람한테 예민해졌나 봐. 하지만 도연 부부가 올 때는 달랐다. 풍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도연이 던져주는 간식을 맛있게 먹었다. 지영이 어머니 옆에 앉아도 경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상현이 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풍이는 즉시 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지저댔다. 이게가 왜 이래? 어머님, 풍이 좀 치워주세요. 어머니가 나왔다. 상현아, 뭘 찾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가려고. 풍이는 상현이 물러날 때까지 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풍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풍아, 내가 지켜줘서 고맙구나. 너는 진짜 똑똑한 개야. 풍이는 어머니 손을 핥으며 대답했다. 개의 방식으로. 며칠 뒤 상현이 또 왔다. 이번에는 비싼 게 간식을 들고 왔다. 풍아, 이거 먹어. 맛있는 거야. 하지만 풍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현의 손에서 나온 건 먹지 않았다. 미숙이 짜증을 냈다. 걔 하나 때문에 일이 안 풀리네. 상현이 그녀를 말렸다. 걔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만 설득하면 돼. 하지만 풍이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그래서 풍이는 결심했다.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늙고 병든 몸이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어머니의 미끼. 어머니는 70년을 살며 터득한 지혜가 있었다. 급하게 막으면 더 교묘해진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상현의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역습하는 것. 상현아, 내가 나이 들어서 서류 같은 거 잘 모르겠더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줘. 어머니의 말에 상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요, 어머님.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일부러 중요한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두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상금 산정 자료, 은행 통장까지. 상현이 볼 수 있게, 하지만 너무 티나지 않게. 상현은 미끼를 물었다. 어머님, 이런 중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셔야죠. 그러면서 슬쩍 내용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다. 그래, 어디에 두면 좋겠니?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그래,
내가 맡아줘. 며칠 뒤 어머니는 더 큰 미끼를 던졌다. 상현아,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현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어머님, 그럼 제가 전문가 상담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 알아볼게요. 세금도 아끼고 절차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너 믿는다. 어머니의 말에 상현은 완전히 안심했다.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는 곧바로 법무사를 만나 증여 서류를 준비했다. 명예 이전, 보상금 수령 계좌 변경,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밤 수첩에 상현의 행동을 기록했다. 언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받는지, 모든 게 증거가 될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혹시 형이 뭔가 서류 같은 거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가져왔어. 근데 아직 서명 안 했단다. 걱정 마라. 어머니, 혹시 형이 이상한 거 하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우리 도연아. 어머니가 바보는 아니란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풍이를 쓰다듬었다. 풍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둘째, 증거 확보.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어머니가 흘린 정보로 판단하건대 형의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았다. 그는 변호사 친구와 다시 만났다. 형이 증여 서류를 준비했을 거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돼. 하지만 본인 아니면 알려주지 않아. 차라리 형을 직접 미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도연은 며칠간 형을 조심스럽게 따라다녔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상현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했다. 도연은 멀리서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여보, 다 됐어. 서류 준비 끝났고 어머니가 서명만 하면 명예 이전 완료야. 보상금은 우리 계좌로 직접 들어와. 동생? 나중에 적당히 처리하면 돼. 미숙의 목소리도 들렸다. 정말 잘했어요. 50억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겠네요. 도연이는 어차피 젊으니까 더 벌 수 있잖아요.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형이었다. 어릴 적 같이 놀던, 자신을 보호해주던 형이. 그 형이 이렇게 변했다니. 그날 저녁 도연은 녹음 파일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을 듣는 어머니의 표정은 평온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어머니, 이미 아셨어요? 응, 알고 있었단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도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내 형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머니도 시험을 받고 있지.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머니가 다 계획이 있단다. 도연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의를 보았다.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지혜. 그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도연아,
너는 끝까지 형한테 예의를 지켜라.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최후의 가족회의. 보상금 지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두 아들 부부를 모두 불러 모았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 같이 모이자. 상현은 내심 기대했다. 드디어 보상금 분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어차피 내 명의로 넘어올 테니까 형식적인 자리겠지.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애들아, 어머니가 너희한테 질문 하나 하마. 이 50억 보상금을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상현이 먼저 말했다. 어머님, 공평하게 하려면 기여도를 따져야죠. 제가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았고 어머님 걱정도 덜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보상금 절차도 제가 다 처리했고요. 세금 문제도 제가 해결했어요. 미숙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도연이는 아직 젊으니까 더 벌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를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요. 보상금이 얼마가 됐든 우리가 형제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지영도 조용히 말을 보탰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니께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돈으로 어머니 건강 챙기시고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두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다. 한쪽은 이권과 계산, 다른 한쪽은 효심과 가족.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상현아, 내가 준비한 서류 가져왔니? 상현이 당황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어떻게?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명예 이전하려던 거, 보상금 독차지하려던 거 다. 상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리고 도연아, 내가 녹음한 것도 들었어. 고맙다. 덕분에 확실히 알 수 있었어. 가족회의는 이제 심판의 자리가 됐다. 지혜로운 반전.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다.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얇았다. 상현아, 이건 내 거야. 어머니는 얇은 봉투를 상현에게 건넸다. 상현이 열어보니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5억 원. 어머님, 이게 무슨?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쓴 돈, 시간, 노력에 대한 대가야. 계산해보니 딱 그 정도더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변호사 확인받았어. 상현은 말문이 막혔다. 50억을 기대했는데 5억이라니. 그리고 도연아, 이건 내 거야. 어머니는 두툼한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다. 10억이야. 어머님, 저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넌 그동안 진심으로 어머니를 챙겼어. 명절마다, 생일마다, 아플 때마다. 계산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상현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왜 동생이 2배나 받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상현아, 넌 진심이 아니었어. 돈 때문에 온 거였지.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밤마다 서류 검토하던 것, 법무사 만나던 것, 동생 몰래 명예 이전하려던 것, 다. 하지만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다. 내가 준비한 서류 다 봤어. 어머니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고 동생 몫은 나중에 적당히 처리한다고 했지?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니? 상현은 고개를 숙였다. 미숙도 아무 말 못했다. 그리고 남은 35억은 어머니가 쓸 거야. 내가 살아온 70년, 앞으로 살아갈 10년, 그리고 풍이 치료비, 과수원 일하던 분들 퇴직금, 동네 어르신들 복지관 기부금. 내 인생을 정리하는 데 쓸 거야. 어머니는 상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상현아, 돈은 사람을 시험해. 넌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5억으로 다시 시작해봐. 이번엔 욕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상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어머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알면 됐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그게 진짜 효도야. 도연도 울먹였다. 어머니, 저는 10억도 많아요. 5억만 받을게요. 형한테 좀 더 드려야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공평한 거야. 진심에는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상현이는 이제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풍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어머니는 풍이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을 했다. 애들아,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어.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 진심은 계산보다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 방안은 숙연해졌다. 5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드러난 가족의 민낯. 하지만 어머니의 지혜로운 결정이 그들에게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 상현은 서류를 찢어버렸다. 어머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진심으로. 그날 밤 처음으로 상현은 풍이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풍이도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6개월이 흘렀다. 과수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어머니는 보상금 일부로 옆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풍이와 함께 조용히 살 수 있는 곳. 상현은 변했다. 5억으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 돈보다는 의미를 찾는 일이었다.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제는 계산 없이 진심으로 효도했다. 도연은 10억 중 절반을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들였다.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비와 작은 집 마련에 썼다. 여전히 평범하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다. 어머니는 35억 중 20억을 사회에 환원했다. 과수원에서 일하던 어르신들 퇴직금, 동네 복지관 신축, 장학금 기부, 남은 15억은 노후 생활과 풍이 치료비, 그리고 두 아들에게 혹시 모를 도움을 주기 위한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모두 모였다. 어머니의 생신이었다. 상현이 직접 만든 음식, 도연이 준비한 케이크, 아이들의 노래.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 바로 이 순간이었다. 진심으로 모인 가족, 진짜 효도,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이 가져온 평화. 풍이가 어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풍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풍아, 우리 잘했지? 풍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70대 어머니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지혜였다. 그리고 가장 큰 유산은 자녀들에게 남기는 교훈이었다. 50억이라는 돈은 가족을 시험했지만 결국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욕심은 부끄러움을 가르쳤고 진심은 보상받았으며 지혜는 모두를 구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인생의 가을, 그녀는 마침내 진짜 평화를 찾았다. 아이들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50억보다 값진 진짜 행복의 소리였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